음, 안녕하세요. 성안다육농원의 샤리아르입니다. 와, 이쁘죠? 이렇게 다육이들이 화분에 심겨서 잘 달궈지면 굉장히 예뻐집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화분에 심으라고 하는 이유가 요것 때문이에요. 잠시만요. 또 갑자기 재채기가 꽃가루 요즘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재채기가 또 났네요.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라즈 아가 금 요렇게 심어야 예뻐요. 화분 오늘은 일단 대강 화분 어떻게 심는지랑 약 치는 거 궁금하다고 하셔서 일단 보시다 보면 전부들 화분이 꽉 낀다고 보이시죠? 오늘 간략하게 요런 사이즈로 화분을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 친구들 좀 많이 굳혀지고 예쁜데 사장님께 화분에 심긴 아이들 또 따로 좀 빼서 판매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라고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완전 잘 굳혀져서 데려가면 좋을 친구들을 따로 한번 판매를 해볼까 말까 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얘도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요. 요런 식으로 심으셔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요. 자꾸 엄청 큰데 심으시는데 좀 크다 싶어도 요 사이즈로는 심어야 돼요. 요것도 약간 큰 편이거든요. 요렇게 심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지금 요렇게 심는 걸 추천해 드려요. 요렇게 심는 게 훨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오, 자고 나온다. 요건 온슬로우 금이에요. 댓글로 약은 어떻게 쳐요? 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깍지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막 많이들 올라오더라고요. 지금부터 이제 깍지가 좀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왔어요. 이게 보통 깍지는 10월쯤 되면요 월동을 들어가요. 그 이상 못 버텨요. 그래서 나무 가지에 보면 새카맣게 막 하얗죠. 깍지가 그게 다 갈색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상태로 월동을 하는데요. 그건 밖이 추워서 그래요. 그렇게 월동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죽거든요. 그래서 월동하기 위해서 그거 하얀 것도 딱딱하게 만들어요. 갈색으로. 그렇게 월동을 하는데 보통 집에서 기르시잖아요. 그럼 깍지가 월동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버틸만 하거든요. 베란다만 해도 영하권으로 절대 안 떨어지죠. 보통 뭐 6도, 요즘 좋은 건 난방 잘 되고 샤시 원체 좋다 보니까 그 이하로는 절대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활동성이 굉장히 낮아져요. 꼬물꼬물 움직이는데 활동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보통 보시면 깍지가 이제 가만히 붙어 있는 걸로 아시는데요. 그건 깍지 마지막 단계 사령이에요. 사령. 보통 그 벌레는 1령, 2령, 3령, 4령이라고 하거든요. 4령 완전 성체됐을 때 흰색 분을 뿜으면서 거기 붙어 있고요. 보통 1, 2령 때는 딱 빠릅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엄청 빨리 뻘뻘뻘뻘뻘뻘 돌아다녀요. 그리고 수컷은 날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교미를 하고 사라지면 암컷이 거기서 또 알을 싸고 수컷이 날개 달고 날아가고 암컷은 계속 돌아다녀요. 그래서 여기 한 마리가 오면 이 전체적으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치는 방법은 깍지는 솔직히 오기 전에 치시면 안 돼요. 아니 오기 전이란다. 오고 난 후에 모든 식물은 병이 오기 전에 약을 쳐야 되고요. 벌레가 오기 전에 약을 쳐야 돼요. 그래서 식물 그러니까 농업을 공부하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예찰이에요. 보고 이제 징조가 보이기 전에 미리 치고 계속 관찰을 해서 어떤 아이가 지금 기미가 보이냐 요거를 빨리 캐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병은 오고 난 다음에 치료하는 거는 식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육이는 그나마 하엽을 버리고 이렇게 버리고 아니면 심하면 뽑으면 되는데요. 작물 쪽이나 저기 있는 수목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뽑아버리면 죽어요. 얘들이 특이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오기 전에 약을 미리 맞춰서 쳐야 되고요. 벌레가 오기 전에 미리 맞춰서 약을 쳐야 돼요. 벌레가 오고 난 다음에 깍지가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요렇게 약을 사러 오시는데요. 그럼 이미 늦은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하는 거는 조금 좀 고달파요,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저기 좀 난리네요. 잠깐만요. 이거를 약 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약을 치실 때는 뭐니 해도 오전이 더 좋습니다. 오후보다는요 오전이 훨씬 좋아요. 10시 이전에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 바람이 불면 바람을 등지고 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10시 전후로 기온이 역전당하면서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약은 보통 일찍 쳐요. 7시나 그쯤 치는데 잘못 켰다. 잠시만요. 환풍기를 껐어요. 소리가 굉장히 조용하죠. 저희는 아이들 건강하기 위해서 이 날 때는 계속 돌리는데 일단 바람을 등져야 되기 때문에요. 껐어요. 이 친구들 약을 치는 거는요,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쳐요? 그 흙에도 뿌리 나요 하는데, 보통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흙으로 오는 벌레는 없습니다. 네. 뿌리파리가 있는데, 뿌리파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뿌리파리는 저런 마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뿌리 쪽으로 오는 메이저 벌레는 선충이라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이렇게 사서 쓰는, 세척해서 쓰고, 그 다음에 가공돼서 나오는 인공적인 상토 이런 거에는 없어요. 만약에 거기 포함되면 그 회사 망합니다. 네. 펄라이어트는 양분이 없어서 살 수가 없고요. 100% 인공이에요. 펄라이어트, 상토 요런 거. 그럼 S라이트도 고온으로 압축해서 만들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애들이 살 수가 없어요. 엄청난 고온으로 찍어내는 거라서 그런 아이들을 쓰면 선충, 토양벌레 이런 거는 없어요. 다만 이 친구 농장에서 올 때 딸려올 수는 있는데 각박합니다, 살기가. 흙을 바꿔주시고 뿌리 정리를 잘 하셔서 심으시면 그런 토양벌레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토양균은 결국 흙으로 옮기는 거라서 흙을 100% 저희가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약을 치는 걸 추천해 드려요. 보통 약은 1년에 4번은 치셔야 돼요. 다육이는 건강해서 4번이에요. 보통 작물 같은 경우에는 더 자주 쳐요. 맞춰서 시기별로 치는데, 그래도 균제는 그렇게까지 많이 치진 않습니다. 일반 작물들도. 왜냐하면 너무 많이 치면 토양에 있는 유용 미생물도 많이 손상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약을 칠 때도요 1년에 4번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기간을 정해서 그 정도밖에 안 칩니다. 그래서 다육이도 4번 정도 치시는 게 딱 좋아요. 딱 초봄에 지금 밖에 내놓기 전에 살균제는 한번 치시고요, 다음에 장마 오기 전에 한 번 더 쳐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병이 제일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가요, 장마가 끝나고 습하고 무더운 여름이거든요. 그때 장마 끝나고 또 한번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을 장마가 심하게 오면 가을 장마가 끝나고 한번 더 쳐주시는 게 좋은데, 가을 장마가 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대신 이제 겨울이 다가올 때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안으로 집어넣거나 챙겨 넣거나 창문을 이제 닫아야 되는 시기가 올 때 또 늦가을에 한 번 더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4번이고요. 가을 장마가 심하면 한 번 더. 그래서 최대 5번 정도만 치시면 돼요. 그리고 살충제는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살충제는 딱 치는 시기는 우리 지역별로 다 달라요. 왜냐면 온도 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딱 보시고, 밖에서 이제 벌레들이 날아다니는 게 내 눈에 보인다, 동네에 이제 날벌레들이 다니시는데 보인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아마 남쪽 대구보다 더 밑쪽이 좀 더 벌레가 빨리 나올 거예요. 그럼 좀 더 빨리 치셔야 되고요. 경기도 쪽은 대구보다 조금 늦게 나올 거예요. 그럼 조금 늦게 치셔도 돼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 쪽은 이 벌레들이 물리력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높이를 한 10m 정도라고, 보통 3층 높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좀 많이 바뀌었죠. 층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 예전엔 그 3m 정도라서 3층이라고 많이 했는데 지금 층 높이가 좀 많이 낮아져서 5층까지는 애들이 기어 올라갈 거예요. 날아가든지. 그래서 5층 밑으로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은 어이구 쳐버렸다. 한 달에 한 번. 5층 밑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완전 도심권에 있으시면 벌레가 잘 오진 않아요. 솔직히 진짜 잘 안 와요. 그런데 한번 오면 반대로 안 떠나요. 이렇게 좋은 꽃밭을 한번 만나면 잘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쳐야 돼요. 이거는 일종의 퇴치제이면서 기피제도 돼요. 뿌려놓으면 벌레도 죽지만, 있는 벌레는 죽지만 다른 벌레가 안 와요. 약 성분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보통 3월 달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가을까지 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약값이 너무 비싸요, 다육이가 너무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요거는 솔직히 제가 추천해 드리고 보여드리는 게 약 성분을 제가 봤어요. 요건 쓰는 게 맞습니다. 보통 저희 농약을 만들 때는 5년을 보고 만들어요. 5년? 내성까지 5년을 보고 만들어요. 그래도 서로 다른 친구를 번갈아 가서 쳐주는 게 제일 좋고요. 약을 한 개 쳐도 5년까지는 보는데 요즘에 좀 주기가 빨라져서 3년 차에서부터는 바꾼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유용합니다. 치시면 한 5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기르는 쪽에서는 계속 치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왜냐면 적잖아요. 상대적으로 벌레도 적게 와요. 밖이 문제예요. 저 밖이 문제예요. 저긴 야생이에요. 뭐가 있을지 몰라요. 요렇게 치는 방법 이제 보여드릴게요. 치는 시기를 보여드렸으니까 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미 제조된 거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많다 하시면 제조를 하시면 싸긴 싸요. 여러 병 만들어서 대신 보관하실 때는 그늘에서 최대한 빨리 쓰셔야 돼요. 만들면 바로 쓰는 게 제일 좋은데, 농약은 아마 보면 액제 말고 분재 이런 걸로 나오는 친구는 약간 얼룩이 지거든요. 좀 못생겨지기 때문에 액제로 해서 따면 바로 쓰는 게 좋은데, 아니면 사셔서 주변 분하고 나눔을 하세요. 약 한 ton 값이면 어마어마한 양이 나와요. 농약은 잘 정량 희석을 하시면 많은 양이 나오니까요. 살충제 같은 게 부담이 되시면 사셔서 모임을 하셔서 사서 정량 희석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희석 비율이 문제긴 하겠네요. 이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친구들, 정량 희석돼서 나온 친구들을 계속 추천해 드려요. 이게 벌레도 무섭고 병도 무섭지만 농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요, 솔직히 약해요. 약을 강하게 쓰거나 잘못 썼을 때, 저희가 약을 한 알 먹어야 돼, 2알 먹고 실수로 3알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쓰러져요. 사람이 오까지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리고 약을 잘못 썼을 때, 제가 심장이 안 좋은데 간이 안 좋은 약을 먹으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약해가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치는 게 실력이긴 해요. 그래서 약해 때문에 제가 약을 추천을 안 해드려요.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큰일 나요. 또 특정 회사를 광고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광고에 들어오는 분들 당연히 없지만 잘못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추천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제 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치는 건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보통 아침에 부지런하시잖아요. 8시쯤 치세요. 해가 탁 들어올 때. 왜냐면 그때 벌레들은 이런 날이 좋아요. 맑은 날. 기공을 열고 숨을 배에 있는 기공으로 쉬거든요. 약을 치면 결국에 기공을 열면 그 안으로 약이 들어가요. 근데 더울수록 기공이 많이 열려요. 체온 조절도 같이 해야 돼갖고, 그렇기 때문에 한참 무더울 때 치면 약효가 직방입니다. 진짜 잘 들어요. 흐리거나 저녁에 치라 그러는데요. 그럼 벌레도 활동을 안 하면 약발 떨어져요.
약발이 강하게 돌기 위해서 어차피 집안이잖아요. 이렇게 치실 때는 베란다에서 약을 치실 때는 베란다 문을 다 닫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꼭 끼시고요. 뒤에서 앞쪽으로 요런 식으로 보이시죠? 자, 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 끝! 엥? 이 정도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친 거 보시면 여기 물방울 보이시죠? 이게 다 약이에요. 요 정도로만, 벌레가 오지 않았을 때는 요 정도로만 터치를 하셔도 돼요. 아, 그럼 조금 더 하겠다 그러면 여기 나무바닥이면 나무바닥 색이 바뀌었다 싶을 정도로 요 정도로만 치시면 끝. 이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를 두려워하시는데 이게 떨어져야 더 좋아요. 그냥 벌레들이 여기도 못 앉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색이 달라졌죠, 여기랑. 요 정도 선으로만 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토양에 치는 건 어때요? 그러시는데 토양 살충제 아닌 이상 토양에 뿌려봤자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냥 얘들은 전부 얼굴에 뿌리는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자, 팡팡팡팡팡팡팡. 여기 끝입니다. 무조건 바람을 등지시고요. 그 베란다에서는 제일 좋은 게 창문 닫으면 바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등지시고 치는 게 최고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마스크 끼시고 안경 있으면 고글 있으면 끼고 치시는 게 좀 더 안전하고 좋아요. 근데 옥상이다 아니면 나는 데스크 뭐 테라스다 아니면 밖이다 이러면 무조건 바람을 등지시고 자 기다려야 돼요. 막 나가서 바로 치시는 게 아니라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계속 불고 있나 유심히 보시고 이제 바람을 등지시고 안전하게 바람 따라서 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막 어떤 분은 얘야 미안하다 막 이렇게 치시는데요. 치셔도 되긴 하는데 좀 과해요. 네, 과합니다. 이렇게 치는 건 좀 과하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분무 스프레이식으로 뿌려셔도 이렇게 충분히 약이 골고루 잘 묻어요. 화면에 잘 안 잡힌다. 요 정도 선으로만 약을 뿌리셔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게 오기 전에는 이 정도로만 치셔도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오고 나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쳐야 돼요. 네. 지금 뭐 많은 벌레들이 있지만 뭐 총체나 이런 친구들은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 친구는 빨라요. 그리고 눈에 잘 안 보여요. 잘 숨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힘들고요. 빨간색이 뻘뻘뻘뻘뻘뻘 기어다닌다고 하는 거는 거의 열의 아홉은 검입니다. 응애라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요. 응애는 눈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네, 육안으로 응애를 완전히 식별할 수 있는 시력이 되실 거면 그분은 눈이 굉장히 어마어마할 정도입니다. 응애는 보통 저희가 보이면 증세가 보이면요 일단 잎색이 연녹으로 바뀌어요. 진한 녹색에서 갑자기 연녹으로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거미줄 같은 게 살짝 실이 이렇게 흩날려요. 실이 거미줄이. 그럼 응애를 생각하고 가지를 하나 꺾습니다. 그래서 A4 용지 같은데 탈탈 털어요. 막 이렇게. 그리고 그 있는 돋보기 같은 게 있어요. 요렇게 봐야 보여요. 왔구나 확인하고 바로 그에 맞춰서 약이 바로 들어가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눈으로 응애가 움직이는 거는 안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빨간 게 움직여요 하는 거는 거의 거미입니다. 여기 거미 생각보다 많이 삽니다. 네. 그리고 깍지도 색깔이 좀 있기는 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이번에 요 친구들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제작한 책을 좀 사서 봤어요. 주요 이 친구들한테 많이 오는 벌레가 뭔가 싶어서 쓸데없이 직원이 좀 그런 건 또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오는 깍지는 거의 흰색이에요. 흰색으로 보시면 돼요. 메이저로 오는 다른 색이 올 수도 있지 않나요 하는데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벌레도 벌레마다 습격하는 아니면 주요 먹이로 잡는 아이들이 다 달라요. 깍지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친구한테 오는 건 흰색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깍지도 어릴 때는 육안으로 보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돋보기 같은 걸로 봐야 잘 보이고요. 아니면 기어다니는 거 보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안 보이는 거는 크게 애들이 확 번성했다는 게 아니에요. 창궐하지 않았어요. 아직 병도 그렇고. 그러면 아이들이 버틸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럴 때는 살충제를 주기적으로 쳐주시고요, 살균제를 쳐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아이들이 자랍니다. 근데 제 눈에 보이는데 시작했다, 그럼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다음에 제가 깍지가 발견되면 한번 찾아서 제가 하는 거 또 한번 찍어서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없어요.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고요. 어쩔 수가 없네요. 있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어요. 그리고 깍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친구가 저번에 깍지가 심하게 왔던 친구인데 치유했어요. 잘 살아가요. 심지어 뽑아놨어요. 이 상태로 몇 달 있었는데도 죽지도 않고 잘 살았어요. 이제 심을 때가 되었어요. 다육이는 병이 왔다 싶다 그러면 뽑아버리세요. 그러면 살아요. 이렇게 심어 놓으면, 지금 보세요, 이 상태로 있는데 이게 건 2달 반이 넘어가요.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는지 보려고 두고 있는데 2달 반이 넘어도 죽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이 아이들은 강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병증이 보이면 뽑아버리세요. 뽑고 제일 좋은 거는 요렇게 화분에 요렇게 넣어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통풍도 잘 되고 해서 뿌리 마름도 좋고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요. 요 다음에는 제가 또 재미없는 거 하나 찍을 건데, 그건 이제 다육이가 여름에 왜 자꾸 물을 주면 죽나요? 더운데 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밖에 있는 저 친구들은 여름에 물을 주셔야지 살아요. 저 친구들은 굉장히 물을 많이 필요로 해요. 여름에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물을 주시면 큰일 나는 이유는 재미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거 좀 찍어 보려고 했는데 한 4번 찍다가 겨우 한 번 해서 올리긴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내용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번에 또 이거 물어보시는데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갖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도 일단 약 치는 거는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그 토양에 균제를 잡고 싶으면 토양 살균제나 살충제를 흙에 미리 넣어서 심으셔야 되는데요. 이거 어려워요. 제가 추천 안 하는 그 이유가요, 이거는 토양 살충제랑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면적, 자 여기 한 평을 만약 요 면적을 칠 거면 면적을 계산을 하시고요, 약을 계산을 해서 심으셔야 돼요. 약을 넣어서 골고루 섞어야 되는데요. 이거 수학 공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로요. 저희는 거의 뭐 평당 기준으로 약을 하기 때문에 그 약을 사시면 개미 눈곱만큼 넣어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천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토양 살충제, 살균제 잘못 넣으면 약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가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거 예전에는 이거 비료 넣는 거랑 이거 다 공부해서 공식을 외웠는데 저도 졸업한 지 오래돼 갖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책을 찾아서 보면 되긴 하겠지만 공식이 되게 길어요. 거기 그 공식의 숫자만 바꿔 넣으면 되긴 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냥 위로만 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잊지 마시고요, 약 치는 방법은 가볍게 터치 착착착착착 퐁퐁퐁퐁 요정도 약이 다 됐다. 요정도 순이면 끝. 정말 간단하죠. 약은 과하게 치시는 게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을 건데 벌레를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주기적으로 날짜를 정해 주셔서 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집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는 그거보다 좀 더 짧은 주기로 약을 치거든요. 이유가 쟤들 때문에, 밖에 있는 저 친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기가 좀 더 짧아요. 그래도 집에서는 한 달에 한 번만 치셔도, 저희 여기 뭐 이분들이 적어 놓긴 했어요. 약을 보시면 보통 4주 정도 문제 없이 그게 잘 되고, 한 4주 지나면 자연 분해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자연 분해 됩니다. 농약은 자꾸 TV에서 농약 나쁘게 얘기하는데요. 농약은 자연 분해가 돼요. 더 나쁜 거 플라스틱 이런 게 더 나빠요. 하여간에 자꾸 나쁘게 얘기하시는데요. 농약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농약의 안정성의 평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정말 까다롭습니다. 규정대로 만들어진 농약은요, 자연 상태에서는요 무조건 다 분해가 됩니다. 6주, 8주 내는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밖에서도 살충제는 보통 한 달, 살충제가 한 달, 살균제는 한 6주, 8주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다 자연 분해가 돼요. 이거 치시면 다육이들 한테 해로운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뿐이지 다 없어지고요. 요즘에는 대부분 요 안에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다육이 몸 안으로 이렇게 연고, 저희가 바르는 것처럼 연고 바르면 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효과점으로 몸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몸 속에서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안전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치세요. 이렇게 과하게 치지 마시고 이렇게 팡팡팡팡 요 정도 신호. 한 번 더 치고 싶다 그러면 천천히 살짝 돌려가시면서 요렇게 치시면 충분합니다. 거의 약이 다 됐다.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약이 다 됐네요. 저도 이거 사장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 영상 찍을 때 많이 도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리고 오셔서 한가할 때 다육이 이런 거 물어보시면 사장님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바쁠 때는 솔직히 좀 힘들고요. 안 바쁠 때 오시면 다육이 기르는 방법, 노하우 이런 거 하시면 잘 가르쳐 드려요. 그리고 녹비단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녹비단 물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요즘 컴퓨터를 잘 안 해갖고 요즘 이상하게 하기 싫더라고요. 녹비단 물 좋아합니다. 물 많이 주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주면 죽어요. 딴 아이들보다 좋아하는 거지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찍고요. 요 예쁜 친구들, 제가 이 친구 말고도 저희가 저 뒤쪽으로도 아이들이 있는데, 화분에 심긴 거 잘 굳혀진 친구들도 한번 모아서 한번 판매를 해볼게요. 제가 볼 때 이런 친구들은 잘 팔릴 것 같은데 가격이 좀 있겠네요. 엑스타조 가격이 화분가 하면 좀 비싸긴 좀 있는데, 대신 잘 굳혀진 친구들이라서 추천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요거 약 치는 거 다음에 또 한번 보여드린지 할게요. 깍지 나오면 깍지 제거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직원은 또 일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직원은 일하러 갑니다.